첫 번째 연사로 모신 분은 중국 경영연구소 박승찬 소장님이십니다. 박승찬 소장님은 최근 국익의 길, 딥차이나 등 중국 경제 관련 저서를 다수 발간하셨고 삼프로TV, KBS 쌤과 함께 등 다양한 방송에서 활약하시고 계신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이십니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요즘 강의 요청은 주로 중국 경제, 미중 기술 패권, 한중 관계, 요즘 가장 핫한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주로 이런 주제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여러 기업분들하고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현장을 뛰고 있는 학자로서 우리 기업들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벌어야 될 돈을 다른 나라에 다 벌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고 준비하셔서 지금 보셨다시피 사실 여러분들이 1380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해주잖아 지금.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이에 중국이 어떻게 변화됐고 제도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트렌드가 있었고 때문에 오늘 가지는 세미나가 한중 FTA 10년, 사실 FTA 10년 전에 저도 한중 FTA 강의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활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했던 것 같아요. 10년이 지난 지금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다, 내가 위안화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빠르게 대처해서 이렇게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서 중국 우리의 자리를 이렇게 찾아야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제가 스피커로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더 강의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좀 나름의 소명,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한 40분 동안 가능한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자체가 중국 경제가 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다 중국 경제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만 그런 이야기를 믿고 이제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으셨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도 여러 유튜브든 방송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막 이야기를 하지만 좀 이렇게 좀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잠시 말씀드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강의할 때마다 항상 고민스러운 게,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이 B2B가 많은지 B2C가 많은지, 그에 따라 사실 제 강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최근에 지금 우리 K푸드라든지 뷰티가 또 조금씩 중국에 조금씩 살아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온 분들인지, 아니면 이제 B2B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B2B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많으신지, 사실 그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이제 혹시나 제가 그걸 모든 걸 담아내지 못하더라도 오늘 제가 주최 측에서 주로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또 해달라고 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소비의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소비가 아니라 B2B 비즈니스인데라고 하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질문하시면 또 거기에 맞춤형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들 크게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안녕하십니까? 그죠? 가장 많이 듣고 싶었던 부분들일 것이고, 제가 또 이제 다음 주인가요? 또 중국 또 들어가고 좀 하는데 현장을 계속 봅니다. 보고 있고 어떻게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중국 바이어나 중국의 기업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중국 시장이라는 자체가 이 거시와 미시를 또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줄여서 엑기스만 모아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소비 트렌드 변화인데, 결국은 이 중국인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K푸드 관련해서는 김을 넘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K푸드가 지금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 이 뷰티는 우리 기업 스스로가 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시려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 뷰티 기업 많이 계시겠지만 중국 하시는 분들이 베트남을 우르르 몰러 가셨습니다. 베트남이 잘 안 되니까 베트남에서 우르르 일본을 또 가셨습니다. 잘 알고 있죠.
또 그중에 일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중국 하신 분들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성과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소비 트렌드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돌아보건대 저희 연구소나 이런 부분에 제가 매달마다 차이나 비즈니스 세미나를 해왔습니다. 10년째 지금도 사람이 많이 오나 안 오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꼈던 건 뭐냐, 많은 성공을 보고 많은 실패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중국 소비자가 변하니까 이 중국 소비자와 우리 제품이 만나는 접점이 엄청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접점에 중국 소비자의 접점이 지금은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중국은 결국은 이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 지금의 중국에 이끌어 나오고 있는 20대, 30대 소비자들은 결국 이제 우리 이 K뷰티라든지 뭐 K푸드라든지 우리의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은 결국은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크기 때문에 이커머스의 환경, 우리가 이커머스의 접점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라는 부분들. 근데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능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것이냐, 그런 나름의 저희가 연구를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서의 나름의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그 매트리스 구조대로 꾸준히 가신다면 이 중국 소비자들과의 접점에 조금 가까워지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주어진 시간에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인종중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람 인자가 하나, 사람 인자가 둘, 사람 인자 세 개 붙은 거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인종중이라는 게 결국 사람 인자가 붙는데 결국 사람이 엄청 모이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 몰리는 현상을 중국에서는 인종중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재밌죠? 한자라는 게 이제 원래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코로나 3년 후에 중국이 지금은 회복 단계에 들어선 것은 이제 서비스 소비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몰립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서비스 소비를 만들려고 법정 공휴일도 있지만 일주일 있지만 하루 정도를 그러니까 장려를 해서 하루를 더 하게끔 기업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미리 휴가를 보내라는 등 정부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 소비는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가 이제 하려면 부양효과가 큰 것은 결국은 내구 소비재가 커야 되거든요. 자동차, 가구, 부동산은 좀 더 뒤에 이야기고, 부동산은 제가 볼 때 올해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 나중에 또 TV 채널 돌리시다가 제가 또 나오면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동산은 아직까지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올해 또 상반기에 또 중국 부동산 기업 망했다는 이야기 또 들리실 겁니다. 근데 그런 그런 예견된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중국이 망할 것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조금은 이제 좀 시간이 걸 거고, 어쨌든 중국은 지금 내구 소비재 이런 이제 부양 효과 큰 것들 이런 것들이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중국인들이 돈을 안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코로나 3년을 경험 안 해봤던 우리로는 중국은 이제 그게 가장 크죠.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이 워낙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미래 소비에 대한, 지금보다는 미래 소비에 대한 즉 저축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끌어와야 되는 거겠죠. 이제 경제가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는 건 맞다. 중국 경제가 좋지 않는다의 가장 핵심 부분들은 민간의 민영 기업들이 재투자를 해도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고, 일자리가 안 나오니까 젊은 친구가 취업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또 있는 이 소비자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를 좀 아끼가 되는. 한국을 예전 같으면 1년에 한 3번 왔다면 이제 한 번밖에 안 오고, 이제 외식도 줄여가는 이런 식의 이제 지금 현 상태가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보시는 지금 이거 요즘 뜨고 있다라는 이런 다카라는 것들. 그러니까 중국 젊은이들이 다 자기를 찍어 인증샷, 우리도 인증샷 많이 하지만 인증샷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트렌드의 변화가 요즘 뭐가 뜨고 요즘에 어떤 게 인기고 어떤 집이 맛집이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 의해서 소통이 다 이루어져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에 가봤던 중국 혹은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어느 모 지역을 가본
그 경험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서는 저희들 같은 여러 이제 팀들이 있고 연구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스펙트럼을 돌려서 중국의 변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생각도 못했는데 예전에 뭐 가지도 않았던 연변에 이런 식으로 이게 왕홍칭이라는 정말 이 한국적인 이미지 정말 잘 팔리는 거죠. 한국 뭐 여기 연변에 가시면 연변대가 앞에 있지만 한국어로 간판에 적혀 있고 한국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컨텐츠를 가지고 중국인들이 돈을 버는 것들이죠. 저기 있는 사장님들은 다 중국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예. 뭐 한국 분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한국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컨텐츠의 힘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믿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지역 보시다시피 어느 또 뭐 산동생 어느 지역은 뭐 하나의 또 인도네시아 다카의 또 하나의 성지로 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중국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접점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모든 비즈니스가 이제는 뭐 모바일로 다 통하는 이런 이제 되고 뭐든지 모바일로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조차도 이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배우는 것들이죠. 스마트폰 하나로 어떻게 내가 수박을 팔아요? 스마트폰 하나로 어떻게 나의 뭐 호떡, 나의 뭐 핫도그를 팔아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이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변화의 부분에서는 중국에는 스마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 이제 디지털로 바뀌고 있고 네티즌이 10억 명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모바일 인터넷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 이제 뭐 동참을 해야 되고 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안녕하십니까? 그죠? 중국이 GDP 성장이 5.2%, 그죠? 중국이 5.2%, 5% 했는데 왜 자꾸 위기가 나오느냐라고 이제 보는 건데, 뭐 여러분 피크 차이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죠. 보시다시피. 근데 경제 규모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올해 초였나요? KBS에서 했던 뭐 이 신년 대담 프로에서 90분 동안 다른 전문가들 이야기할 때 말했던 것 같은데, 중국 경제는 절대 성장률을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장의 크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았던 장점인 시대 1%가 그때는 한 60억 달러 정도. 그때 10% 이상 성장할 때잖아요. 쭉쭉쭉 올라갈 때잖아요. 근데 후진타오 때 1%는 한 179억 달러, 170억 달러 정도입니다. 시진핑 1기 때는 이제 한 960억 달러 정도이죠. 시진핑 2기 때 보면 한 1950억 달러. 그러니까 1%에 가진 함의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중국이 멈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뭐 IMF도 여러 가지 중국의 위험도 리스크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제가 오늘 이제 경제로 자꾸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경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이야기를 자꾸 길어지려는데 제가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요인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IMF나 부분에서 중국이 가장 이제 기여도,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이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인도가 뭐 인도 다음에 가장 8%였으면 중국이 이제 5%죠. 나머지는 다 1%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중국의 이런 변화에 우리가 올라타야 되고, 우리가 이제 기업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들은 게 많으시겠죠. 근데 절대 그런 부분에서 현혹되시면 안 되고 꾸준히 배우시고, 오늘 이런 세미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 부분들이 이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분들이 오늘 정말 많이 배우시고 가시고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꼬리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미국 기업들 계속 가고요. 예, 일본 기업들, 일본에 탈중국 한다고 그러죠. 현장에서 봤던 일본 기업들은요, 나가는 탈중국 하는 기업들은 다 제조기업들, 뭐 만드는 기업들, 뭐 예전에 뭐 의자, 다리 만드는 기업들, 뭐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마이크에 모서리 만드는 기업들, 이런 공장들은 전부 다 옮겼습니다. 어디로요? 베트남, 인도 다 갔습니다. 그건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또 어떤 기업들도 소비재 기업들은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하고냐를 가지고 주제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체에서 나오는 일본 기업들을 이제 전체 규모로 보면 나가야 될 기업과 들어와야 될 기업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지금 중국에 투자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수출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투자도 있겠지만 투자도 많이 합니다. 분야가 다르고 업종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이 말을 안 하죠. 그건 현장의 목소리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어쨌든 돈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때려도 기업들은 계속 돈 벌러 가야 됩니다. 뭐 이게 가장 핵심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하고
부동산하고 지방 부채 이거는 한 몸인데 뭐 설명은 긴데 어쨌든 올해 중국의 방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가장 큰 의미 이번 양회에서 나왔던 것은 일단 크게 한 3단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정리 작업을 합니다. 일단 죽일 기업들, 그러니까 없앨 기업들을 정리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릴 기업과 안 살릴 기업들. 그러면 안 살릴 기업들, 죽일 기업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 또 이제 중국 뭐 이제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런 한 부분 안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또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서 선전된 기업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은행을 지방상업은행을 통해서 뭐 지원하는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노이즈는 계속 나올 거다. 근데 핵심의 관건은 지금 중국 경제를 보는 가장 그러니까 소비입니다. 소비를 봐야 돼. 왜냐하면 중국 경제 GDP에서 기여도가 소비만큼 높은 게 없습니다. 중국은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은 많이 지금 이제 버거워합니다. 작년에 중국 수출이 0.6% 성장했습니다. 0.6%도 힘들게 메꿨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중국 수출을 6% 정도만 0.6%를 만든 0.6%. 세 가지가 뭐냐면 전기차. 한국 곧 들어올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 리튬 배터리, 그 다음에 태양광 수출이 전년 대비 거의 32% 이상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리, 테무, 시인 어마어마하게 팔아줬겠습니다. 그러니까 0.6%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중국이 수출로 해서 버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결국은 중국은 막대한 소비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다. 돈을 사람들이 쓰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보셨다시피 2022년도에 뭐 2020년도에는 거의 절반이 딱 떨어졌죠. 그러니까 소비가 중국 GDP의 기여도가 떨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앞으로 올해 할 방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비를 먼저 하려고 할 겁니다. 내부 소비를 키우려고 할 것입니다.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론 지금 할 건 부동산이나 지방 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방어를 하겠죠. 근데 경제의 부양이 효과에 되는 부분에서 성장을 하는 부분에서 결국 이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이 돈들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올해 양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를 간단히 볼게요. 여러분들이 매체에서 하겠지만 저는 딱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딱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양에서 이제 우리가 총리가 한 50분 정도, 50분 조금 넘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보다는 핵심이 뭐냐면 그 총 5.2% 올해 성장률을 했는데 그 5.2% 성장의 배경은 전부 다 지방 양회의 수치와 데이터와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취합해서 가중치를 해서 총리가 전 세계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31개 성시 자치구에서 나왔던 키워드가 뭐냐? 너희들 올해 경제 몇 % 성장할 건데?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성장률을 가장 높게 잡은 게 뭐 하이난성 같은 거. 요즘 하이난성이 가장 핫하잖아요. 하이난성. 그다음에 뭐 자치구 저기 이쪽에 있는 뭐 티벳, 신강 이런 쪽이겠죠. 뭐 텐진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중치가 한 5.8%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총리가 발표할 때는 안전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0.5에서 0.6 정도를 뺍니다. 그래서 5.2% 이거는 발표하기 전에 저도 칼럼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아니야 다른 5.2%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핵심은 소비하고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소비하게끔 소비 쿠폰 풀고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겠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뭐 내부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계속 정부가 해왔던 이구환신. 이구환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거 쓴 거 있으면 그거 새 거 사면 정부가 보조금 줄게. TV, 뭐 가전, 자동차, 그 이구환신이 계속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집안에 좀 오래된 10년 이상 된 것들을 빨리 뭐 없애고 새 거 사면 정부에 보조금 줄게. 기간이 정해지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비에 대한 지방마다 쿠폰도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 하는 게 중국이 해왔던 결국 투자겠죠. 결국 투자로 또 경제 성장률. 근데 올해 2024년 5% 내외 할 것이냐 할 거냐. 저는 100%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내년에 또 이런 자리에서 제가 발표하게 된다면 그때 말씀하시는데 됐네요, 여러분들. 예. 중국 경제를 30년 이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중국 현장을 뛰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게 생기죠. 그래서 그럼 돈이 그러면 투자인데 돈이 어디로 풀릴 것이냐? 그럼 뒤에도 보고요. 결국 이 지방 소비 지금 보시다시피 팀쿡도 뭐 지금 올해 지난달이죠 가가지고 8번째인가 9번째인가 애플
매장 오픈하는데 자기가 진짜 문 열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스박이 지금 6,500개 정도였는데 뭐 2025년도에 9,000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스타벅스. 그죠? 뭐 안 좋으면 스타벅스가 문을 닫아야죠. 스박이 지금도 계속 왜 늘어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안 좋은 지방을 뭐 이걸 찍어서 확대해서 중국이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는 것은 좀 심각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소비가 해야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디지털 위안화를 배급하고요 이렇게 있다라는 부분들. 그 돈은 만약에 소비가 안 되면 돈의 방향은 결국 두 가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막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전략적인 프로젝트들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결국은 뭐냐면 미국이 싫어하는 영역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싫어하는 영역이라는 게 뭐 지금 미국이 때리는 분야들, 기술 자립을 하는 분야입니다. 뭐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 자립을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R&D 예산이 지금 올해 한국이 한 20배 되죠. 한국 20배 됩니다. R&D 예산이 뭐 늘어났기 때문에 저게 이제 미국이 유심히 보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보는 거랑 저의 관심이 한국이 보는 플러스 미국이 어떻게 보느냐가 저의 관심인 거고 중국이 어떤 제품을 미국에 갖다 팔고 있는지 뭐 지금 알리, 뭐 테무, 쉬인이 지금 한국에 지금 난리인데 이게 미국에서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관심 포인트이기도 한데 하여튼 핵심은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B2B 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시기가 자꾸 길어지면 나중에 물건을 팔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타임 테이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요 때가 가장 여러분들 물건을 팔고 B2B 하시는 기업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이 산업 고도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중국 경제를 연구하고 시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제가 하는 일인데 그게 이제 한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차이나로 계속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는 공산당 입장에서 매우 컨트롤하기 좋겠죠.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더 가속화될 것 같다. 자, 오늘 소비시장 트렌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비시장 트렌드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시는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소비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뭐 과거에 이제 뭐 90년대가 이제는 링링호우라고 하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 전혀 다르거든요. 5년 차이로 얘들의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차별화된 개성화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메꿀 것이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즐거워야 되고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 뭐 도파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데이터화되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중국 로컬 기업들이 잘하는 게 그러니까 화장품도 쭉쭉쭉 올라오고 있고 좀 하는 게 결국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잘하더라 중국 기업들이. 우리는 그 데이터를 모르니까. 그다음에 또 그 현장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변화를 가장 빨리 있죠. 근데 지금 중국도 안 가본 지 오래됐고 중국 시장에 관심도 없고 그러면 트렌드의 변화 예전에 내가 5년 전에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 내가 알았던 중국을 가지고 지금을 대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대리상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유통상이라고 하거든요. 유통상이라고 할 때 그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중국 유통상은 경소상과 대리상이 있습니다. 경소상과 대리상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소상은 선 사입하는 사람입니다. 대리상은 내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선 사입하니까 경소상이 더 좋을 것 같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대리상과 경소상을 합친 이 유통상이 그 친구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현장 물건을 팔아야 될 친구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중국에 나가서 소비자에서 직접 직거래를 하고 여러분 매장을 열고 그렇게 하실 분들이 여기 많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국은 중간에 있는 유통상을 통해서 파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유통상이 직접 바이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걔를 통해서 쿠션을 맞고 바로 또 뭐 대리상으로 갈 수도 있고. 때문에 그들이 가장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알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신만의 소비 문화, 사치를 소비를 금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뭐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시겠지만 요즘 최근에 오늘도 그렇지만 중국 주가가 조금 이제 올라가고 중국 주가 올라가는 것도 그건 저는 30년 하다 보니까 그게 방향이 되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주식을 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중국에 주식하는 사람이 2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2억 명이 넘는데요. 2억 명이 넘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했죠. 우리가 말하는 실물 자산이라고 부동산 자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금융 자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부동산 자산이 이미 좀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중소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그래도 버티고는 있는데, 그러면 금융 자산이 20% 이상 떨어졌다 생각. 그런데다가 지금 주가가 엄청 내려갔죠, 중국이. 그러니까 금융 자산까지 떨어지니까 돈을 쓰겠어요? 그 사람 2억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최전전에 돈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쓰면 경제가 부양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부동산은 하루아침에 안 나올 것 같아. 시간차가 걸려요. LPR 금리를 낮춰도 이게 사람들이 아직까지 던지지를 못한다, 부동산을.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주식 부양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좀 위안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제가 볼 때 매우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 경제방송이나 3프로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트렌드를 변화를 볼 거냐면 결국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요즘 워낙 빠르게 지금 뭐 요즘 메타버스든 펀이든 여러 가지 융합적인 것들이 많이 바뀝니다. 돈의 절약이죠. 아까 그 이야기 하다 말았구나.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요즘 중국에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할 때 뭐냐면 중국의 주가가 오르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 뭐 안 그래도 중국 사람이 금을 많이 사지만 이 금바 있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누가 제일 많이 사냐면 젊은 애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일단 사놓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끼면서 이제 금바를 예전 같으면 중국에서는 40, 50대 부분들이 사셨는데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금바를 사서 금으로 된 거 있죠. 그를 이제 사서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20대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재밌어야 돼. 10대 같은 게 재밌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케팅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 광군제 때 11월 11일 달에 또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저는 이제 키워드를 도파민으로 잡았습니다. 도파민을 잡았던 게 결국은 이제 힘든 거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갓 시작됐고 이제 1년이 이제 되어 갔고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대외적으로 일단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수출이 이제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직장이나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런 나한테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이런 도파민 경제가 매우 이제 많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 도파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좀 막연하게 느끼는데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이제 자기만을 위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다가 큰 돈을 쓰는 것보단 이제 그게 흐름에서 가장 많이 매출이 늘어났던 게 지금 보시는 이런 아웃도어라든지 뭐 스키라든지 라이딩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라이딩을 많이 이런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판매가 매출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들이죠. 이 자리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아웃도어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야외 뭐 캠핑 하시는 분 뭐 이런 브랜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확실히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 같으면 정말 보기 힘드는데 바뀌고 코로나 지나서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처음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게 이런 야외 캠핑하는 샵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3, 4 모여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반응 큰 것들이었죠. 뭐 이 대륙 제거는 부탄가스가 이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는데 사실 한국이 제일 많았는데 사실 중국은 캠핑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야외에서 이렇게 먹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생각에서 야외에서 뭐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런 거지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야외 캠핑에 되면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수출이 엄청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늘어나면 그 수요는 폭발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중국에 뭘 하나 팔아도 그렇죠. 1억 개를 파고 2억 개를 팔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한국에서 만들어 다 수출을 합니다. 그만큼 안전성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캠핑구에 따라서 이런 가스번의 성장이 일어나기 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코리안 프리미엄에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하면 한국 가장품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 많이 먹혔죠. 근데 한국 가장품을 이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코리안 프리미엄을 좀 벗는 게 중요합니다. 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월달에 갔을 때도 상하이 여전히 젠틀몬스터가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뭐 그래서 젠틀몬스터가 가지는 이미지가 뭐 한국에 컸지만 이는 뭐 한국을 내세우지는 않거든요. 탈케이 마케팅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싸지만 실용적이고 패셔너블하다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매니아층이 있으면서 지금 뭐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피드백을 보시면요, 이런 이제 의견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 슈퍼푸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결국 건강 보조식품인데요. 이제 결국은
뭐 당연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당연히 이제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소비자들 건강 식품에 대한 이게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고 성분에 관심이 많고 이제는 꼼꼼히 따져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칼로리를 이제 직접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칼로리를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국내에도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스파클링 워터 어마어마하게 히트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 제로입니다. 제로 칼로리입니다. 그 요즘 사실 중국에서 있을 때 제로 칼로리 먹기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다 우리는 더 빨리 했죠. 근데 이 제로 칼로리가 훨씬 더 커져갔고요. 1인 가구를 위한 이게 페트병 쌀이라든지 혹은 지금 아까 말한 이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 그러니까 하나씩 챙겨 먹는 아침에 출근할 때 챙겨 먹는 신혼부부가 신랑 출근할 때 챙겨주고 이런 모습들이 중국의 최근의 드라마를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최근에 트렌디 드라마를 보셔도 최근에 뭐 트렌드를 알 수 있죠. 뭐 고려인삼이야도 말할 수 없죠. 여전히 홍삼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기가 많고요. 한국 홍삼을 주면 좋아하죠. 그러니까 수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지금 그런 것도 뭐 OI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확실한 뭐 셀링 포인트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뒤에서 잠시 설명을 드릴 여러 가지 이제 이커머스의 접점을 잘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라는 이미지와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의 이런 뭐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었죠. 그러니까 웬만한 젊은 친구들은 하나씩 갖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있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미지를 타고 간 거고 또 하나는 뭐 이 코로나 기간에 관계없이 정확한 선명한 라인을 잡고 셀링 포인트가 명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부 이제 저자극이라는 것들.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래도 나름의 기업의 제품이 좀 선명한 셀링 포인트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유통상들이 선호를 하는 편이다. 이거 부분에서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보시는 게 지금 뭐 일단 패션 쪽에 이제 HBR인데요. 이제 패션 쪽 같은 경우는 우리만의 갖고 있는 또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시인이고 뭐 하더라도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역량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지금 주변에서 보면 패션 쪽으로 중국 쪽으로 가서 뭐 조그마한 규모로서 샵을 열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HPR 같은 경우도 지금 브랜드 널디 같은 경우가 매출이 늘어났죠. 그래서 조금은 이 힙합 스타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조금은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따라가기 위한 것들이 크고요. 패션에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미국 브랜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 더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지금 상하이나 베이징 가장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이즈가 큰 게 없습니다. 딱 사이즈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제 브랜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정말 날씬한 사람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제품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그 재밌는 거예요. 거기 보면 디자인 종류는 많지만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남자친구를 다 데리고 오거든요. 그 남자친구들만 앉을 수 있는 계단식 의자를 만들어놔. 그 남자친구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죠. 여자친구 빨리 쇼핑 끝나기 바라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요 샵에 들어올 정도 되는 사람이면 기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친구.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또 하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뭐 엄청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타고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선이 명확한 거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 그 사진을 넣으려다가 또 길어서 안 넣었는데 이커머스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제가 한 8분 정도, 7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이커머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20년 정도의 중국 이커머스의 변화를 쭉 훑어봤을 때 지금 보시면 C2C, B2C, 소셜 커머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도 세미나에서 저희 연구소 세미나에서 수없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많이 들으셨던 도인이고요. 콰이쇼라는 이 숏폼이 모든 걸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접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의 트렌드 자체가 결국 이제 흥미 커머스, 아까 펀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흥미 커머스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틱톡 샵이 이제 한국에 안 들어왔지만 틱톡 샵이 들어오면 아마 알리나 테무도 지금 다 떨고 있을 겁니다. 틱톡 샵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알리, 테무, 너 떨고 있니? 예. 내가 간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흥미 커머스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트렌드의 변화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의 플랫폼들 우리가 이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만약에 틱톡 그 샵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다시 역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역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판다는 게 아니라 틱톡샵은 글로벌한 겁니다. 중국에 파는 게 아닙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에 팔든 뭐 유럽에 팔든 이런 역발상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지금 우리가 봤다시피 중간 단계 아예 생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통의 플랫폼 전반적인 이 소비의 변화이 완전히 다 중간 단계를 생략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리테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밸류체인의 유통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방향과 모델은 정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트렌드 변화 일찍 못하고 있고요. 우리 스스로가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럼 남 좋은 일 신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중국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최저 기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하는데, 첫 번째가 아까 접점이 바뀌고 있는데 그 접점이 어떻게 하면 다가가야 되냐, 이게 조금 한두 마디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저희 연구소에서 나름대로 해봤던 게 이걸 조금 더 이게 매트릭스를 좀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데이터 수집 목표 설정을 하고요. 이게 이제 그다음 2단계에서 이제 검색 엔진 상위 노출, 그러니까 바이두라든지 여러 가지 SEM을 통해서 조금 이런 매트릭스를 하는 2단계 작업에서 좀 전략 접근이 필요하고, 거기다 평가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내용은 아마 저희 연구소랑 무역협회 그전에 했던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례도 이걸 활용했던 걸 제가 저희들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접점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보시다시피 소비자가 접점에서 우리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구매를 충동하게 만들 것이며, 그다음에 그게 이제 행동을 직접 옮겨졌을 때,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또 퍼뜨려 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이 매출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페스티벌, 어떠한 상황에서 그냥 매일 돌릴 것이냐, 그러기엔 중소 중견기업 제한적이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략적으로 연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이 1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걸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화장품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시기가 있는 것, 이때 가장 매출이 많이 올라온 시기이기 때문에 화장품 전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이게 전체 보시면 중국 내에서 우리가 소비재들이 쭉 보시면 나름의 기념 페스티벌에서 매출이 올라오는 일련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는 중국의 플랫폼들, 중국의 그러니까 소비재 기업들, 뷰티나 그다음에 식품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 이 컨셉에서 이 지금 프로세스, 이 기념일을 앞에 두고 전략을 짭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도 해야 되고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뭐 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접근에 대한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가 바뀌고 소비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거점 지역과 진출 시장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중국 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ABC를 끝냈다라면 조금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게 바이오든 녹색이든 그죠? 실버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바이오 분야 여러 협회 부회장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바이오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한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빼고는 대부분 지금 중국과 지금 엄청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정말 열심히 팔아야 되고 할 수 있는 시간 타이밍을 그렇게 길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업종 파악, 품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하이난 같은 경우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한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점 지역과 진출 시장은 다르다. 여러분 제품이 중국 전체 시장에 있으면, 그냥 지금은 제가 중국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제품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가장 맞춤형이고 방법론 좋을 것인지를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힘드시다면 일단 2만 불 도시로 일단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시고 그냥 내가 타겟 지도상에서 딱딱 찍어서 하나씩 내가 하나씩 좁혀 가보겠습니다. 그런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비롯하면 또 하나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바로 끼워 넣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끼워 넣는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 커 왔다라면, 여러분 제품이 한 부분적인 역할을 한다라면, 그러면 중국 기업 입장에서 여러분 부분적인 제품이든 그게 중간재 뭐 이 기술이든 그것을 이게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중국 기업을 시키고 여러분들은 돈만 버는 형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조연으로서 나는 돈을 벌겠다라는 전략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끼워 넣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 분야는 인셔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설트를 하고 포지셔닝을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잡으십시오. 그러면 소문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돈을 벌었던 중국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여행 못 가니까 화장품 케이스를 여행용 가방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캡슐 마스크팩이죠, 그죠? 예. 그래서 레고 같은 형식에서 캡슐, 요즘 한국도 이거 하다 보니까 캡슐 이게 우리가 스킨 로션 이런 것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일단은 매우 이제 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 페인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들이 뭐가 아파하는지. 오늘 페인 포인트 이야기는 앞에서 제가 트렌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다 앞에 이 페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품들이 다양하겠지만 그 다양한 제품 중에서 딱 한 놈만 찍어서 그 놈만 주구장창 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보시는 어느 정도의 이런 트렌드의 변화와 그들이 아파하는 곳, 페인 포인트와 그다음에 그 중에서 셀링 포인트가 이 맞아 떨어지는 그 교집합 부분이 된다라면 중국 유통상은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났네요. 자, 제 강의는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면 나중에 또 이렇게 지금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봐도 된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뭐 다 좋습니다. 경제든 뭐 시장이든. 말할 때 손들기가 좀 어색하죠. 네, 그러면 저 앞에 제가 명함 있으니까 명함 받아가서 나중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 세션까지는 있을 거니까 명함 주시면 저도 명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남아 있는 시간까지 열심히 들으시고요. 중국 시장 돈 벌러 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